안녕하세요, 캐튜브입니다. 오늘은 김신이 교회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김신의 실력이 정점인 것이나 신캐슬 및 국캐슬의 전력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디테일한 작품 내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선진전 때에도 현재 교회전처럼 열세인 전투였으나 일부 때는 전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김신이 승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교회전에서는 작가님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님들이 받아들이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억지스러움을 느끼실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신캐슬과 국캐슬의 전력 차이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차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힘의 상징인 5명의 인물들이 김신을 에워싸면 그만인데 이들은 왜 각자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국캐슬 세력은 작중에선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막강한 연합이기 때문에 캐슬이란 작품에서 등장한 그 어떤 적보다도 견고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즉, 각 조직이 서로의 이익만을 쫓아 모인 철저한 이권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이스크라는 변해가는 세상에서 대형 조직에 기승하기 위해 혹은 자유분방했던 단순 킬러 집단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캐슬에 합류했고, 야마구치 구미와 동천방 세력은 최민욱이 목표를 이루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주워먹기 위해 합류했죠. 비록 작중에서 부스러기라고 표현되었긴 하지만 최민욱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거대한 범죄 조직이 한 국가의 비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검경의 터치가 아예 없어지고 국가 정치와 산업에 관여하며 다양한 음지 사업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권리를 누리는 등 최민욱이 목표를 이룬다면 실제 국캐슬 세력들이 누릴 이권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얻어갈 이권이 넘쳐나는 잔치상에서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전력 차이이기 때문에 각 조직들은 전쟁의 승리보단 이 전쟁에서 자신의 조직이 어떤 활약을 하여 전쟁 후에 얼마나 많은 이권을 차지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지사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연합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각자 조직의 이권을 쫓기 때문에 같은 연합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이권을 위해 경쟁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한 이권관계로 합쳐진 국캐슬 세력의 조직들이 각자의 전쟁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 혹은 얻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캐슬홀딩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캐슬홀딩스는 국캐슬 연합의 중심으로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최대 규모 카르텔을 세우고 그 거대한 카르텔을 국가의 비호 아래 숨겨 그 누구도 닿을 수 없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허나 홀딩스의 목적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홀딩스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제거 대상인 김신을 홀딩스의 전력의 상징 마하경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김신이 갖고 있던 무의 상징의 지위를 얻고 전쟁이 끝난 뒤 연합의 권력을 휘두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언제 서로를 배신할지 모르는 연합의 맹수들에게 최민욱이 찍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연합이 유지되기 위한 무언의 경고를 주는 것이 홀딩스가 이번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스크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전에 이스크라는 캐슬에 기승하기 위해 최민욱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받아 조직의 비협조적이거나 배신 가능성이 있는 킬러들을 제거하려는 내부 개편을 시도했었죠. 허나 아킬라의 활약으로 투자받은 돈을 전부 날려버리는 불상사와 뿌리 뽑지 못한 킬러들의 자유의지로 인해 집안 단속에 실패하게 되고 최민욱에게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대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최민욱에게 살해당할 것이 자명하기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큰 실적을 올려 자신들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게 현재 이스크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마구치 구미입니다. 야마구치 구미가 이번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딱 2가지이며 이에 대한 논리도 매우 간단한데요. 첫째로 전쟁이 끝나고 얻게 될 이권을 최대한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둘째로 신겐의 후계 구도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결국 최대한 많은 이권을 챙겨갈 수 있게 신겐이 활약한다면 그 활약에 따라 정당성도 따라올 것이니 이 2가지의 목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와시로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권을 얻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니 이 전쟁 전체의 흐름을 관망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겐의 입장에서는 현 후계 구도를 확정짓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야마구치 구미 전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뚜렷한 활약상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3합회의 동천방입니다. 현재 동천방 세력은 이권도 이권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유우성을 이용하여 한국 점령을 꾀했던 건으로 인해 틀어진 최민욱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 최고의 살수였던 리청과 3합회의 거물이었던 유우성이 모두 백이와의 전쟁 중 사망하면서 대륙의 위상은 추락했고
동아시아 세 거두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캐슬 세력들 각각의 목적이 바로 현재 김신이 노리고 있는 그들의 틈바구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캐슬 세력 내 조직들은 서로의 이권을 위해 경쟁하는 구조이며 이 전쟁에서 그들은 각자 지위, 정당성, 생존, 회복 등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당성이나 명분, 명예와 같은 정당화 요소가 중요한 뒷세계 생태에서 이는 한 조직이 독자적으로 김신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은 그들이 김신을 잡기 위해 협력하는 구도가 아니라 누가 김신을 먼저 잡느냐에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되었습니다. 김신이 지하주차장에 있다는 정보를 이스크라가 단독으로 입수했을 때 연합에 공유하기보단 정보적 우위라 판단하고 이득을 취할 작전을 세우는 모습에서 이를 확신할 수 있죠. 또한 조직의 목적을 제외하고도 호승심 혹은 명예나 증명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의 개인적인 욕심은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김신은 이러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틈바구니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힘의 상징인 인물들을 전원 처형시킨다는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냥 당해야 할 입장에서 사냥하는 입장으로 판을 바꿔 분리해서 유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김신의 작전이 신묘하긴 하나 매우 무모한 작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신에게 조금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줄 요소가 바로 상징의 양면성인데요. 김신은 철혈의 역사에서 정점을 찍었기에 만인지상의 지위를 획득했고 이러한 김신의 발자취가 그를 거물로 만들어 현재 신캐슬 세력에 없어서는 안 될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기에 총 동원령을 내려 전력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인물이기에 김신이 죽는다면 신캐슬 세력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그들이 와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는 국캐슬 세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합의 거두들이 죽으면 국캐슬 세력의 권력은 무너지기 때문에 거두들의 경우에 일부 병력들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또한 힘의 상징인 인물들을 매우 현실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는데요. 국캐슬 세력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된 것이 아닌 조직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전쟁 후의 세력 간 균형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하경이 김신을 잡다가 전투 불능 상태의 부상을 입는다면 연합의 중심 조직인 홀딩스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동천반과 야마구치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작중에서 마하경이 구스타프가 죽고 움직인다거나 신겐이 지친 류지약으로 몸을 예열시킴과 동시에 김신의 힘을 최대한 빼놓은 상태로 싸울 생각인 둥 힘의 상징인 인물들이 싸움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김신과 강자들의 1대1 상황을 유도하고 김신이 최대한의 체력 분배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이는 김신의 작전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었죠. 결국 김신은 국캐슬 세력들의 목적, 각 개인들의 욕심, 상징의 양면성 이 세 가지의 배경 속에서 전장을 자신의 흐름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집단의 정치적 계산과 인간의 본성을 꿰뚫은 전략으로 무력을 제외하고도 김신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오늘은 김신이 교회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배경적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비록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풀컨디션의 김신과 마하경의 대결을 못 보는 등 독자님들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단순 무력뿐만이 아니라 전장 속의 관계와 흐름을 이용하는 전략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에 캐슬이란 작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저처럼 여러분 또한 교회전이 전보다 더 매력적인 에피소드로 느껴지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감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